막 또 입력하고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건 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디 찾기 들어오고 비번 찾기 들어오고 인증하고 했는데 또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이거 내가 사주려고 하는데 새로 비번을 등록을 했어요. 새로 한 게 또 한대. 밤 9시 반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밤 9시 반에 새롭게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해서 로그인 또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받나요, 고객센터가? 가고 받아요? 토요일도 안 되잖아요, 요새. 일요일은 옛날부터 안 됐었고. 소비자는 그때 물건을 삽니다. 전반의 피크가 언제입니까? 일요일, 국경일, 토요일, 이 피크인데, 뭐 문제 생겨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뭐 매출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거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지만. 장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바구니 담았으면은 내비두면 되지. 네가 뭔데 또 고르게 만들어. 제가 그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뭐 5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제가 강의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선택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선택에 대한 기회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만큼 내가 예상한 이익에서 많이 갉아먹으니까. 그게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내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똑바로 잘못 만들어서 네가 똑바로 배달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 바꿔줘. 나 환불할래. 근데 실제로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도 환불해 줄래는 거죠. 너무 많은 거니까. 아이템도 많고 아이템에 해당한 쇼파다. 쇼파의 종류를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1인용 쇼파, 3인용 쇼파, 4인용 쇼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아니면 카우치, 코너형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죠? 패브릭, 가죽, 신소재, PU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죠? 너무 많아. 가죽 쇼파만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회사 대표 선수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3명, 5명까지로 딱 추려되는 거예요. 너무 뭐 10몇 개, 20몇 개 되면은 어느 놈이 그래 니네 회사에서 가장 좋은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매장 가면은 그래도 알면은 주지. 그래서 이 선택지 많은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이게 뭐 아이들 하는데 어떤 데는 아이디고 어떤 데는 또 이메일 주소예요. 이것도만 헷갈리고 공용 쇼핑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지들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해놓고 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아이디라고 얘기했으면 아이디로 입력을 하면 로그인 돼야 되는데 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들이 하나하나 다 바꿨어.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근데 관리자는 없어요. 이런 게 온라인에서 상품 하나 파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장애가 되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연예인들 막 새로운 거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보다 유명도를 빼. 그러니까 매니저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 마케팅. 자, 오늘 신문을 보면은 어제 저녁에 이제 리바트가 이렇게 슬로건을 발표를 했어요. 같이 사는 가구. 어떠세요? 역시 큰 회사라서 좋습니까? 그 리바트 직원이 이 세미나를 들었으면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헷갈리는 불투명하거나 부정확한 것들은 확실하게, 쌀데기 없는 것들은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거나 이게 그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우리가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 같은 가구가 리바트라는 얘기야. 아니면 소파도 팔고 침대도 팔고 식탁도 다 파니 같이 패키지로 물건을 세트로 같이 사고 싶은 사람은 리바트에 오라는 뜻이야. 이렇게 슬로건 만들면 안 돼요. 슬로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 도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도끼냐에 대해서 확실한 브랜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이미지를 아십니까?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한국말, 국산말로 얘기하면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 우락부락해. 근데 싸움 잘하고 우락부락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싸움은 잘해. 짱이야. 톱 먹었어. 캔 먹었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컨셉은 좀 더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 좀 놀았어. 싸움 잘하는 게 맞아. 싸움 잘하는데 주먹이 있다만 해. 핵주먹이야. 불주먹이야. 오른쪽 주먹 하나를 왕주먹으로 그리는 거죠. 그게 컨셉이에요. 브랜드 컨셉. 그것이 소비자에게 회자가 돼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이미지가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가구가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죠. 슬로건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약간 좀 중언부언하고 모호하게 슬로건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슬로건 작성 기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 마케팅계로는 원래 나와 있는 거예요. 슬로건은 딱 집어서 정확하게 핵주먹 하나, 이게 이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이 핵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다 30m가 나가 떨어진다.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핵주먹이다. 그게 컨셉으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외형화돼서 알려주는 국산말로 나오는 게 슬로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보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듈 플러스 뭐 이렇게 뭐 광고 많이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현대리바트는 강점이 정말 많은 회사거든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현대리바트가 이게 짝퉁입니까? 현대리바트가 바보가 되면 우리는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현대리바트 협력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현대리바트가 잘 돼야 나한테 도움이 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왜 현대리바트 같은 잘난 회사가 왜 이케아 이중대 역할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듈은 이케아 거잖아요. 모션베드는 첼시 겁니다. 쇼파는 자쿠모 거예요. GS에서 판매 3등이 까사미아나 에몬스가 아닙니다. 자쿠모가 3등이에요. GS 안에서는. 그 이유는 저는 아는데 그건 프라이빗한 얘기라서 제가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GS에서 소파를 3번째로 많이 파는 회사는 까사미아가 아닙니다. 에몬스도 아니에요. 장인 가구도 아닙니다. 자쿠모입니다. 자쿠모. 그럼 자쿠모는 소파에 대한 키워드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듈에 대한 키워드는 이케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를 다투는 최고의 회사가 이케아 이중대 역할로 키워드를 모듈 플러스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리바트가 잘 돼야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크게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는 거는 가구 대기업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구 중소기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대리바트가 잘 돼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내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펀드도 만들고 무슨 공장도 만들고 뭐 환경 문제에서 뭐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 그런 것들 좀 하고, 그렇게 돼야 가구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밑에 몇 개 있었지만 다 빼면은 결국 한 10만 남는 거죠. 오늘 강남역에서 만나. 이름, 핸드폰으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와 쇼핑몰은 있어요. 그런데 랜딩 페이지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벤져스 팀에서 이번에 CDS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완료를 해서 이런 랜딩 페이지도 저한테 30분만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네이버 광고를 한다. 저 클릭을 했어요. 어디로 넘어가죠?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아니면 그 해당 상품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고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온라인 광고 자체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새 한샘은 이 랜딩 페이지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게 한샘이 굉장히 그냥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샘은 이미 랜딩 페이지라는 개념을 제가 봤을 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클릭을 했을 때 한샘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가구 잠재 고객이 한 방에 한 큐에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삐까번쩍하게 디자인 철학적으로 너무 막 예술 작품같이 만들어놨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예술 작품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한 방에 물건을 안 삽니다. 가구는. 모르겠어요. 소품이나 그런 거는 살 수도 있어요. 장수도 침대를 한 방에 살 수 있을까요? 별이 5개 해가지고 못 삽니다. 장수도 침대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별이 5개 광주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가구 중소기업에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비싸면 어떡하냐고요? 보통 이런 솔루션 같은 거 뭐 어도비나 이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기본이 몇백 몇천입니다.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1대1로 하면은 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런 거는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바뀌는데? 또 바뀌면 걔네가 뭐 뽕꼬로 뭐 또 만들어 주나요? 바꿔 주나요? 추가적으로 속살이 얼마 더 내라고 그러지? 그러면 계속 몸에 익을만 하면 또 바뀌어. 몸에 익을만 하면 또 바뀌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거는 텍스트, 이미지 하나. 이거는 입력해 놓은 솔루션이에요.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랜딩 페이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거실장을 한다. 우리 회사 거실장 홈페이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내가 좀 온라인에서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광고나 마케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실장 특정 제품 하나에 맞추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면 돼요.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돈 받고 또 다른 거실장 B 제품 만들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 공짜로 무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술 한잔 안 먹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뭐 1부터 100까지 하면은 너무 또 머리가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지금 딱딱 무식하게 제가 원시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고 우리 회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네이버 광고를 하든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 그 광고에 약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파는 가구 제품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보통 가구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 2,500개, 3,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규모가 적다고 해도
몇십 개, 몇백 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 몇십 개, 몇백 개가 전부 다 국가대표 선수냐, 우리 회사에서 베스트 상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샘의 리바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선수는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 몇 개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 몇 개에 맞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이버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 랜딩 페이지로 와서 그 고객의 DB를 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마진율 그렇게 이탈률이 많고 반품률이 많은데 결과 차 떼고 푸 떼고 하면 1에 3% 남는 건데 왔다가 그냥 다 우르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가구 솔루션이에요. 잠재 고객들을 관리를 해서 우리 회사 소파를 사게 만드는 거죠. 소파 산 손님한테 모션베드도 한번 권해보는 것이고, 모션베드가 편하고 좋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비싸니 난 그냥 일반 침대를 쓰겠다. 그럼 일반 침대 팔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흥분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가구업계 현실입니다. 한샘은 있을 수 있어요. 자체 개발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샘 정도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뭐 엑셀 좀 잘하는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거 엑셀로 관리하는 거죠. 엑셀로 관리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데이터 마케팅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누구나 그 직원이 또 우리 또 이직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또 새 직원 왔어. 그럼 그 새 직원이 20분, 30분만 교육을 받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개발의 의미가 되는 거지. 막 보기로로 나와 있고 누르면 되지도 않고 에러만 뜨고 잃어버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자 마이너스 마케팅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바깥쪽에 핸드폰으로 작은 것이 동영상까지 넣어가지고 막 DB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만만한 일입니까 이게? 이러면은 원래 한 개가 제일 좋잖아요. 한 개만 딱 쓰든지 조금 우리의 장점이 너무 많아. 도저히 한 개를 줄일 수가 없어. 그럴 경우는 그냥 2개, 더 많아. 그러면 3개. 그렇게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면은 저걸 누가 읽어보죠? 현대백화점인데요. 딸, 엄마랑 오케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군더더기를 전부 다 뺀 거예요. 배경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선물, 이 선물 키워드를, 선물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선물 키워드는 평상시에 내가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도 5월 달에는 미친 듯이 조회수가 터져요. 선물은 기본적으로 100만, 130만 이상이 매년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사, 뒤에 전미사를 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선물, 40대 엄마 선물, 남편 선물, 이렇게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마케팅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상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교묘하게 약을 딱 뿌려가지고 해야 단가도 절약이 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장솔침대 직원이다. 돌침대, 턱침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거보다 더 좋은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장솔침대는 결혼, 이사, 인테리어, 집수리가 핵심 키워드가 아니고요. 선물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 선물, 엄마 선물, 아빠 선물. 그 선물 키워드가 제가 봐서는 장솔침대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장솔침대는 인테리어, 집수리,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 컨셉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트렌드 키워드, 전환 키워드가 돼야 유입이 돼서 살 확률이 많은 거죠. 살 확률 굉장히 막연하죠.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이너스 마케팅이죠. 이 회사는 이제 2008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도 눌러야 되는 버튼이 없어요. 이거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지가 필요한 정보 딱 하고 반값 할 사람 신청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고객의 DB 데이터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잘 모아서 재활용해서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싹 해서 부가 이익을 창출하는 생활 습관 코칭 전문 회사인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진료 그런 것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뭐 삼성의료 이런데 예약하려면은 뭐 한 달 뭐 이렇게 넘게 걸릴 때도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앱을 활용해서 뭐 10분, 20분 안에 예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약 먹는 시간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몸을 푸는 과정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 출산하신 여성분들을 위한 상품을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또 제약회사하고 또 병원하고 뭐 어떻게 또 아삼류 돼가지고 뭔가 또 작전을 하겠죠. 이런 데는 데이터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온라인에서는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잘 헷갈리고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그래도 만만한 네이버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충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대충만 알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대충 알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제가 광고에 냈잖아요. 구매 전환율 30% 늘리고 이탈률 30% 줄이는 방법. 저는 되게 겸손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30%가 아니고요. 더블 이상으로 효과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디비다는 방법이죠. 뭐 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근데 질문도 이렇게 설문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메일 수를 따겠다는 거죠. 고객의 DB를. 자, 아까 제가 블로그 마케팅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정력제를 검색하면 쭈루루나스의 밑에 물론 순위는 바뀌겠지만 딴 데는 전부 다 지 잘났다고 뭐 한의원이고 뭐 이 약 먹으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농원 블로그인데 블로그 마케팅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일단 특이해. 소비자의 가장 부담되는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은 1, 2등 이렇게 하면은 또 바보예요, 바보. 10등 안에 뭐 9등, 10등 이런 정도면 좋고요. 좀 안 하면은 뭐 20등, 30등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눌렀어요. 뭐야, 블로그 지금 나왔네. 블로그네. 근데 여기도 좀 기술하면은 이걸 더 빼면 좋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를 좀 전화번호를 놨어요. 회사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더라. 부기자, 이렇네. 자, 그래서 설악자연농원 클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설악자연농원에서 이렇게 몸에 좋고 정력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쓸데없이 헤매지 말고 우리 쇼핑몰에서 사라. 그거죠. 블로그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냥 1순위, 2순위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바로 그거.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뭐 잘났다고 뭐 했는데 여기만 뭐 삐리리 블로그인 거예요. 자, 바디 프렌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시간왕에서 제가 넘어가겠지만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세계 최초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뇌 브레인 어쩌고 하잖아요. 그거 해보셨나요? 좀 해봤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막 주물러 주는 건 아닙니다. 음파에다가 음악을 이렇게 해서 입혀가지고 피아노 소리하고 음악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피아노 소리하고 피아노 소리 플러스 새소리, 약간 새소리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해서 이제 뭐 머리를 맑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바디 프렌드를 가구 그 대기업에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너무 과장되고 너무 심해요. 그리고 광고를 할 때 자세히 보세요. 의료기기가 아니라 마사지 체어라고 딱 써놨어요, 기도. 근데 마치 뭐 그 가운 입은 그 의사 아저씨 몇 명 섭외 포섭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숙취 제거, 뭐 성장판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는 정말 이게 그런 게 소비자들한테 이게 인식이 되면은요, 우리가 영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바디 브랜드의 주장대로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가구밥 먹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바디 브랜드처럼 그렇게 그 마케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 과장이지. 그럼 떳떳하게 의료기기라고 광고를 하고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에다가 자기네 안마의자를 다 탑재시키겠다.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율주행차는 뭐 내년에 후년에 뭐 나옵니까? 무인차가 나와요? 자동차 차 접촉 나고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가 오잖아요. 뭐 차 사고 한두 번씩 나서 볼 텐데 그거 어떻습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러가지고 이따만큼 두꺼운 그 전화번호고 비스무리한 책에서 몇십 년 전에 거 그래서 신호등 기준으로 해서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네가 30, 너 70, 땡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 이렇게대로 해. 그게 보험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나는 너무 억울하거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가 과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입증하면 그냥 10% 20% 조정해주는 게 땡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보험에서 사고 처리하는 방식인데 자율주행차 무인차에다가 그거를 바디 브랜드 안마의자를 저는 어떻게 그 탑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신문 광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네. 힐링음의 그 바디프 나오는 음악은 유튜브에 가면 비슷한 음악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음파가 어떤 음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음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신문 광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홈쇼핑도 지들의 갑인데 지들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자, 패러다임. 우리가 다 왼쪽 했는데 이제 삼성이나 LG나 롯데가 이쪽 오른쪽으로 막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홈쇼핑에도 왼쪽 상단이 제일 비싸고 좋은 데다 거기다 막 세리 놓는 거잖아요. 그 대기업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던 SK도 이렇게 바꿨어요.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마케팅. 신문의 일면은 신문사의 자존심이거든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한테 그 자리를 넘긴 거죠, 이렇게 중앙일보.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 마케팅인 거예요, 중앙일보는. 일단 중앙일보 살아야지 뭐 조선동아하고 싸우든지 하지.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면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제거한 겁니다. 신문사로서의 일면의 자존심. 자, 리얼 컴포트. 어느 회사죠? 듀오백입니다. 듀오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자, 대리점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모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하는 창업 설명회, 창업 박람회 그런 데 이제 나가서 우리 듀오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뭐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뭐 공감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가구는 해본 사람이 해야지 뭐 커피숍 하던 분이 가구 정하면 잘합니까? 그렇게 해서 속마살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물론 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뭐 건물주가 해가지고 똘똘한 영업사들 몇 명 쓰고 웹에다가 온라인에 좀 투자해가지고 좀 재미 보신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가구가 그렇게 뭐 만만합니까? 동네 북인가요, 가구가?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가맹문이라고 있잖아요. 가맹문이. 이런 단어 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좀 다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돈을 제시한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디 저기 모 회사 좀 까달라고. 왜냐면 거기는 상장사기 때문에 이거 언론에 터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한 5% 이상 빠질 거 확실하고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업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가맹사업 거래, 가맹자는 홈페이지가 됐든 인쇄물이 됐든 간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저기 그 유학 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년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피 보는 거는 우리가 다 피 보는 겁니다. 대리점 시스템 없애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다 그냥 100% 직영적으로 다 돌리고 온라인에 돈 왕창 세리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이런데 아까 제가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이 뉴스피드 없애고 스토리 기능 가낸다. 하이닉스 첨단인데 이게 뭐 교보 광고 기획자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요 한 방에 딱 보면은 일단은 쌈박해요. 기억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억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보면 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느낌. 냄새가 났던가, 그런 썩는 데가 나네. 그런 것도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데코라인에서 장롱을 샀어요. 원목이라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야. 이마트에 샀어요.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가,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지면 편화, 저장, 인출, 기억 이런 순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이밍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화가 뭐야? 편화. 내 편, 네 편 할 때 딱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면 안 돼요. 애매모호, 애매모호. 뭔가 헷갈리죠? 이게 애매가 아인지 어인지 모혼지 모온지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편을 딱 나눠야 되는 거예요. 편화, 그걸 편화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 알죠? 애매모호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 것들은 저장이 돼서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올 3월 달에 창업했어요. 신생회사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회사 이름과 브랜드 상품 네이밍을 잘 하셔야 돼요. 외국어, 그다음 발음이 애매모호한 거 그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한샘이나 이런 데 큰 회사처럼 100억 이상씩 그냥 막 돈으로 세리 때리면은 기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제거 대상이죠. 위시리스트. 가구를 사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2달 있으면 50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사주신 가구, 그 다음에 제가 산 가구 품목에 따라서 1개, 2개. 그게 땡이죠. 가구를 뭐 매년 삽니까 우리가 가구를? 한 번에 뭐 왕창씩 사요. 필요 없는 거예요, 위시리스트. 자, 6월 4일 날 올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6월 10월까지는 최소한 답변이 없었어요.
11일 동안에 답변이 없어요. 그냥 쌩 까는 거죠, 뭐 그냥. 이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크다고 해서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작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무엇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서 잘하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네요. 뭐 저도 혼자서 뭐 잘 사는데 뭐 5년 동안 그냥 저는 뭐 솔직히 뭐 큰 돈을 제가 벌지는 못했지만 그냥 뭐 밥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도 뭐 직원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작전을 잘 세우시면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샘 장롱과 데코라인 장롱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데코라인 장롱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데코라인 장롱이. 근데 매출액을 비교해보세요. 2조 파는 회사하고 200억대 파는 회사하고 상대가 됩니까? 제품에 있어서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창고에 가보세요, 지금. 재고가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거를 가급적 최대한 해서 손에 좀 덜 보고 빨리 팔고 마진 좀 괜찮은 거 만들어서 히트 상품 만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런 것도 보세요. 소파 체험단.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샘 고객센터에게. 저 소파를 공짜로 나한테 10일 한 달 빌려서 준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가격을 툭 쳐서 50% 70% 깎아서 팔겠다는 건지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합니다. 거기서 여지만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온라인 상에서 매장입니다. 홈페이지.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그냥 지금까지는 다 이쁘장하게 치장하는 위주로 다 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와 에러를 겪은 결론을 내린 거는요. 홈페이지는 안 이뻐도 돼요. 물론 이쁘면 좋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 검색 편의, 소비자 쇼핑 편의, 유효 DB 수집 및 타겟팅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지금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는 다 장착이 돼 있습니까? 지금? 만약 안 돼 있다면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격전 현장을 치르고 우리 웹사이트 왔는데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찾긴 찾았는데 아유 뭐 쿠폰 더 준다고 그러고 뭐 50% 깎아준다고 그래 해서 사야 되는데 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아까처럼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막 이런 예를 들어서 주문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경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도로명 주소, 번지 주소 했는데 안 나와 우리 집이. 그거 뭐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받으면 되죠, 배달 주소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떤 영업 전략이라든지 매출 전략이라든지 판촉 전략이라든지 광고 전략이 전체적인 IMC 마케팅 전략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로서 대행사를 같이 관리도 하고 부탁 업무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브랜드가 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죠. 우리 전방에 손님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하루에 15팀, 20팀 왔는데 지금은 평일날 10팀도 안 와요. 그나마 휴일에 15팀, 20팀 와요. 근데 뭐해서 얘기 들러 가면은 됐어요. 저희끼리는 보고 궁금하면 물어볼게요. 그리고 좀 보다가 휙 도망가 버려요. DB 관리가 안 돼.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도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지금. 백화점에 손님이 잘 안 들어가요. 이마트에 손님이 잘 안 들어가요. 뭐 걔네는 자원이 많으니까 물량으로 가격으로 그냥 세게 때려버리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사고 안 사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현대백화점 이마트로는 유도는 집객으로 매장 안으로 꼬실 수는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말로는 뭐 잠재 고객 관리하고 기존 고객 육성해서 소파 찬 손님한테 침대 팔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대하면 가구 밥 먹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어벤져스 팀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제가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니까, 잘 옛날에 공부 조그만 것도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존경하는 분이 다 완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막 복잡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랜딩 페이지, 오늘 강남역에서 만나, 이런 휴대폰 번호, 그게 랜딩 페이지란 말이에요. 뭐를 딱 눌렀는데 처음에 딱 나오는 페이지, 그거를 우리는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랜딩 페이지는 홈페이지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유명한 큰 가구회사 이런 데는 몇 억, 더 큰 데는 10억이 넘어가죠.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템플릿으로 그냥 싸구려 만드는 거, 그런 거 몇십만 원. 어떤 데는 걔들도 이제 뭐 그 모드 때문에 많이 좀 해서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무료 홈페이지도 있어요, 사실은. 하고 관리비를 이제 몇십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이거 바꿔줘, 그러면 5만 원 받고, 뭐 이거 하나 바꿔줘, 그럼 10만 원 받고, 그런 걸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이벤트 페이지도 원래 뭐 제대로 만들려면은 디자인은 퀄리티를 어떻게 따라서 많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웹사이트나 쇼핑몰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갈증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이 순서들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다. 가장 중요한 거는 랜딩 페이지를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까 보셨을 것처럼 오늘 강남역에서 만나, 이름, 핸드폰 번호,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딸 수 있게끔. 내가 좀 필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타고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랜딩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DB를 내가 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가구를 살 가능성이 강남역에서 점심 특선 8,000원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이버에서 쇼파, 네이버에서 소파, 네이버에서 모션베드를 검색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제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특정 가구회사 홈페이지나 특정 가구회사 매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사들하고 한번 쌓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가구업체가 15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물포 가게에서 파는 붙박이장, 이런 거, 그 다음에 CU 편의점 오픈할 때 카운터 이런 거 다 목공 들어가죠? 그런 거에 다 사전에 8천까지 따지면 업체 수가 2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여기 다 합쳐도 한 150명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상위 0.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같이 같은 회사 분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최소한 0.1%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99%는 오늘 안 오셨잖아요. 몰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맨날 이런 걸 제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내가 쉽게 우리 회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내가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내가 딸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손으로 핸드폰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손으로요? 수기로요? 이거는 뭐 몇 명, 몇십 명까지는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노가다면 노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문자를 보낼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은요. 오후 5시 전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막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막 9시 13분에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점심 먹기 전, 점심 먹기 후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려고 말랑 할 때 플러스만 5시 정도 그때 자동으로 세팅을 하면 내가 보내야 되는 문자 내용 또는 이메일 내용을 내가 미리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따로따로 수동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것도 세팅값도 내가 맞춰놓으면 돼요. 자, 요거를 할 때 바로 어떤 문자를 보내느냐, 그리고 3일 후에 보내느냐, 일주일 후에 보내느냐, 13일 후에 보내느냐, 20일 후에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맞춰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에서 한 방에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구는 11번은 와야 됩니다. 11번. 여러분, 우리 회사의 소파와 침대, 거실장을 사기 위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11번은 와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구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00만 원짜리 침대를 한 방에 시몬스 침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방에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장에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소 뒷다리를 잡는 한이 있어도 우리 매장으로 오게끔 만들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판매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손님이 안 들어와서 문제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돌려서 팔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게 문제지 들어오면 어떻게든 팔아요. 내가 취급하는 물건이 없으면 나하고 친한 쪽에서 또 해서 뭐 좀 뽀찌라도 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광고비 이상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사실 여기에서의 포인트예요. 랜딩 페이지를 내가 쉽게 만들어서 고객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번호를 내가 따서 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매장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희는 온라인 판매 전문 업체라서 매장이 없는데요. 자기 웹사이트가 매장인 거죠. 매장과 웹사이트는 같은 몸입니다. 같은 몸.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대행사 교체하세요. 저희 어벤져스 팀에 뭐 제가 이렇게 뭐 허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사기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단은 제가 잘 알잖아요. 가구밥을 23년 먹었기 때문에. 광고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광고를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외대 신문학과 출신이라서 광고의 기본은 다 되어 있고요. 가구의 어떤 마케팅 영업도 다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벤져스 팀하고 같이 코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쓰고 있다. 그럼 여기서 광고비를 줄여서 800만 원, 9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같다고 봐요.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적인 스텝으로 한 스텝 위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 산자부 가구 산업 자문위원으로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청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불안을 안 치는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광고 대행사도요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장사가 안 됩니다. 광고 대행사도 경쟁이 굉장히 빡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객사 직원이나 이렇게 중간에 도와주는 분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저는 단지 그런 수수료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이제 가구 어베너스 팀이 있으니까 그 어베너스 팀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일단 목적은 간단해요. 지금보다 광고비를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줄이고 효율을 그 이상 내면 1차적으로 저는 됐다고 봐요. 그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컨셉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들 체어. 그죠? 우리들 체어에 한 8년 정도 됐나요? 앉아보셨을 거예요. 앉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보통 등받이하고 반대로 가슴으로 이렇게 앉게 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우리들 체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그 어떤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등으로 해서 이렇게 기대되는데 가슴을 대고 앞으로 하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낌, 이미지, 편화, 저장, 기억, 편화, 저장, 인출, 기억 이런 순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느낌에서 먼저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완전 글자 그대로 차별하잖아요. 뒤로 기대했는데 앞으로 기대라고 하니까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 소비자의 느낌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대행사나 온라인 쪽에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 뭐 전환 뭐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전환이 도대체 뭐죠, 전환? 구매 전환, 전환. 전환은 뒤에 목표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방에 사는 게 그거는 그냥 워너비인 거고요. 전환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B 혜택입니다. 왜냐? 가구는 한 방에 팔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온 손님, 우리 매장에 온 손님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내가 따는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전환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가구를 팔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 같은 건 어떻지? 뭐 9분이 넘어가죠. 미치는 거죠. 뭐 1초에서 10초, 뭐 10초에서 30초, 30초에서 1분. 여기서 왔다리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체류 시간을 오래 머물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뭔가 다른 홈페이지와 다른 회사의 그런 느낌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TV 홈쇼핑도 만만치 않아요. 절대 가맹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그 티커머스 쪽이 더 많이 뜬다고 하죠. 예능이라든지 먹방, 쿠팡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난 맨날 와가지고 10분짜리 맨날 돌리고 느낌이 좋네, 오늘 사면은 뭘 주고 이런 것만 했던 방송에서 뭔가 좀 유튜브에서 노는 유명한 애들 와가지고 뭐 진짜 뭐 걸신거리지 막 왕창왕창 먹고 유명한 연예인 나와가지고 뭐 뽕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곁다리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장하면은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데이터 쪽이 그냥 이게 완전히 주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특히 가구 쪽에서는 TV 홈쇼핑이 완전 절대 갑인 거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가구 홈페이지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나마 이제 뭐 한샘이나 리바테에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구장창 소파만 나와요. 주구장창 침대만 나오는 거죠. 침대, 이불 뭐 그런 거, 베개 이런 거는 이쁘장하게 잘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작년 킨텍스 때 그랬잖아요. 이케아 가구 사진 보여드리면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게시판 참여 이런 것들도 여기서 DB를 제공을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올해 이것저것 구경하고 동영상 뭐 최소한 10초 이상 많게는 뭐 한 1분 가까이 이렇게 본 사람들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원가입이 필요한 거는 가구업종에서 회원가입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뭐 GS 편의점 같은 데는 회원가입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앱으로 해가지고 미리 막 아시죠? 냉장고에서 2%선 사가지고 하나는 먹고 두 개는 냉장고 보관하고 딴 GS 가서 또 먹고 그런 것들은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어정쩡한 할 때 컵라면 같은 거 사고 그래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소파 공장을 해요. 제가 같은 분이 소파를 몇 번 사겠어요. 한 번만 사줘도 고마운 거지. 지금은 두 번 사주면은 더 고마워 황송한 것이고 그런 편의점처럼 맨날 왔다 갔다 그런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는 어떤 분들은 충성 고객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충성 고객이 지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가구 바닥에? 다 조건 따라 가잖아요. 에머스 침대, 에머스 소파를 사고 싶었어. 그런데 보니까 가장 지금이 싸대. 차액을 환불시켜 주겠대. 그러면 이제 살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가구 바닥은 충성 고객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추가 구매 고객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 고객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주변에 소개 또는 추천을 해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황송한 거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다단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충성 고객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지금. 충성 매장은 있을 수가 있죠. 충성 고객이 아니라 충성 매장이 있을 뿐입니다. 매장은 소비자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추가로 구매를 유도하든 소개를 받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장 방문이에요. 왜? 온라인에서 안 남으니까. 대한민국 온라인 절대 강자인 쿠팡도 1년에 5,000원씩 아까지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온라인을 해서 크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버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실버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비비 SK와 고객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구 기획 지원을 한다. 얘 들어왔는데 어떻게 너 들어올 건 알 거야. 다 기본적으로 40%씩 할인 들어가서 여기서도 레이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매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40% DC를 하고 싶어서 실버원가에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팀원에서 23% 기획 할인을 해요. 그 23%의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A라는 가구회사가 10% 예를 들어서 팀원에서 13% 그렇게 부담해서 23% DC 쳐서 들어가는 행사도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23% 팀원에서 DC해서 판매하면은 더 판매가 많이 될 거 아니냐. 판매가 조금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툭 빠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다음부터는 23% DC 받고 사은품 걸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23%짜리가 어느 순간 30%, 4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판매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팔수록 뭐 아까지가 않았는데 왜 팔아요? 뭐하러 팔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이런 기획전, 쇼핑, 판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가스화면 보여드렸잖아요. 20%, 35%, 44%.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50%. 그 다음에 이제 55% 들어가요. 55% DC에서 하면은 남습니까?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마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매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5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CDS 솔루션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홈페이지, 그다음에 광고 효율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사실 5번이 더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 2, 3번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들이 페이스북만 들어가고요. 잠재 고객 확보하는 그런 업체, CRM 업체 이런 것들은 팔게 됩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마음에 드는데 올라가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위시펀드 볼까요? 여기 랜딩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실 분 계세요? 저 위시펀드 랜딩 페이지 만다가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뻥나고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외국계 솔루션이나 회사들은요, 일단 CS가 없어요. 한국말 되는 사람이 없어요. 구글 번역기 하면 또 오류도 또 일어나잖아요. 뭐 물어보면은 답변을 메일에 또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일주일씩 걸리고, 나는 저기 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강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사람만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자동 결제가 막 돼요. 나도 모르게 깜빡하면은. 그러면 한 달 또 쓰는 거죠. 그냥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객에 대한 여정, 고객 여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막 지금 독일어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구매 동선입니다. 구매 동선. 우리 매장에서 동선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구매 동선을 고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입장벽을 만들어 올라가고. 구매를 하려면은 동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로형도 있고 세로형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가로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오류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초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을 봅니다. 며칠 있다가 우연히 페이스북 보니까 뭐가 또 비스무리하게 보여요. 다시 또 여기는 내 머릿속에 또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들어갔어요. 또 자기 볼일 봅니다. 또 한참 있다가 네이버에 또 검색합니다. 우리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리바트나 까사미아가 아니잖아요. 리바트, 까사미 정도면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브랜드 라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네이버 검색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크리티오 광고 노출돼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보낸 문자 위에서 무역수 끝에 매장 방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매장 방문을. 우리가 기다리던 매장 방문을 드디어 했는데, 매장에 방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매를 무역수 끝에 또 많은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장을 방문했는데 1분 만에 잽싸게 싹 훑어보고 그냥 도망 나갔습니다. 딴 매장 가려고. 그리고 다시 또 네이버를 타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와서 이런 과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제가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했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끊어볼게요. 네이버 검색, 페이스북 네이버 검색, 크리티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이 크리티오 때문에 샀으니까 매출이 2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크리티오로 인해서 매출이 2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을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 계약이 된 거 아니냐. 이거는 내 공이다. 나 때문에 된 거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를 막 이따만큼해서 내잖아요. 거기 보면은 실제 매출이 우리 회사의 실제 결제된 매출보다 어마무시하게 막 뻥튀기 돼서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얘도 역할을 한 거고요. 얘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개로 끊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클릭한 크리테리어 공이 가장 크다. 얘의 비중을 40으로 보자. 가장 첫 번째 네이버 검색한 얘가 두 번째 공이 크다. 얘를 30으로 보자. 나머지 15, 15씩으로 보자. 그러면 네이버 대 기타를 보면 얼추 거의 5대5 비스무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로형의 구매 동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일 수가 있어요. 실제 소비자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동선을 타고 우리 홈페이지에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놈한테만 몰아서 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페이스북에 제가 캡처한 건데 이제 세로형 구매 동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 복잡합니다. 자, 아까처럼 10,000명한테 광고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 각오는 1%입니다. 100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60명은 바로 꼽혀 누르고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송률이라고 하죠. 6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40명이 그냥 나갔어요. 그 중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작 20명. 이것도 예를 들기 때문에 많이 쳐준 겁니다. 20명도. 그 중에 장바구니 10명, 구매하기 8명 누르고 로그인 페이지를 받는 사람이 생존자 6명, 4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10,000명한테 보여주고 웹사이트에 100명 초대해서 실제 물건 산 사람은 1명. 구매 전환율 몇 %입니까? 고작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돈을 많이 쓰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20이 노출되는 거 5등, 뭐 3등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효율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대행사에서 오신 분들은 대행사에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은 쉬운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럼 대행사라면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은 이쪽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는 코치 역할을 대행사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죠. 대행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네이버한테 코치 15% 받으면 자기 회사에 돈이 되는 거니까,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야, 니네 가고 잘 아니까 니네 연구를 해봐. 근데 우리는 밥만 먹고 광고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불필요한 거 제거하자. 제가 오늘 뭐 로그인 막 열받는 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막 외울 정도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자,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바꿀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삼성, 롯데도 지금 패러다임을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다 바꾸는 판인데 우리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구매 동선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비슷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실 뒤에는 누가 있죠? 광고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자기들 목소리를 낸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온라인 광고협회 있잖아요. 마치 포장은 마케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 많이 해라는 거죠.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가 필요합니다. 광고를 하더라도 영리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 국경까지 힘든 여정. 이것이 지금 우리 가구 바닥의 현실이에요. 소파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잽싸게 빨리 결제하고 이거 언제 올까?
이거 지금 문자를 기다려야 되는 게 소비자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냥 예전 하던 대로 다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로그인 뭐 안 되면은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하고 비밀번호 찾기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국민은행도 에러 잘 나는 거 아세요? 페이스북도 에러 잘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케어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3번도 잘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오프도 진짜 물건 팔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화 주문하면 안 되나요? 전화 주문? 전화 주문하면 뭐 안 듣게 보고 있어요. 승인 따서 문자 자동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놓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놓치는 고객들이 어디로 많이 가시냐 아십니까 지금? 이케아 코리아로 갑니다. 그 놓친 고객들이 이케아로 가. 이케아가 왜 괜히 매출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매출 유일하게 축소 신고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케아입니다. 그런 손님들이 다 뭐 서비스 나가려고 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붙지 마. 이런 거죠. 그런 손님들이 다 이케아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몇 천만 원, 몇억 들어가는 건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하지만 뭐 그냥 적은 비용으로 이런 잠재 고객들의 DB를 따서 우리 매장으로 오게끔 만들어서 팔고 소파 사는 사람한테 침대 파는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인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기 그냥 맨날 그냥 뭐 1구자 안으로 넣어라. 그 넣으면 좋은 거 모르나요? 비싸서 문제인 거죠. 그만큼 효과가 안 나요 지금. DB 마케팅 이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시스템 CDS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잠재고객과 기존 고객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 마케팅 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 옵션에 필요한 거지. 맨날 말로만 뭐 데이터 뭐 잘 관리하고 뭐 광고 효율나게 하고 집계 그 수 늘리라고 하고 그런 거 뭐 말은 누가 못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작은 돈으로 들어가지고 지금보다 효율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 데이터는 그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수집과 분류와 채널별 마케팅과 분석 및 개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기 한 5분에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지금 5시에 끝나고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5분에 10분 정도만 그럼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쪽 두 번째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고객 DB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말로는 기존 고객 관리한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엑셀 갖고는 할 수 없는 기존 고객 DB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은 그냥 이 솥에 5만 가지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직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대만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탁만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주고 자동으로 내가 잠재 고객들한테 또는 기존 소비자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인해서 효율을 개선을 하는 게 전문용어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해킹은 이걸 보고 그로스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그로스 해킹을 100날 읽어봐야 그냥 외과 수술의 수술 명칭 쭉 열대줄 나열한 것밖에 없거든요. 뭔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그거를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 들여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왜 카드를 긁지 못하는가. 카드를 좀 더 많이 객단가를 높이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개선 작업, 그거를 그로스 해킹이라고 합니다. 느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품 증가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고 어쩌고 지금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가공업계는요 5년에서 7년이 늦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써는 거 뭐 AI나 뭐 자율주행, 뭐 로봇, 드론, 뭐 4차 산업 이런 거 있죠. 5년 후에 준비하시면 딱 맞아요 시간이. 지금은 그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하고 가구 판매 매출하고는요 전혀 상관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단종 이렇게 마지막 제품 딱 2세트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낫겠죠. 소비자들은 단종, 모델아웃, 페이드아웃 이런 거 잘 몰라요. 요 제거 부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성과도 없다. 이런 것들은 바로 즉시 제거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고, 강점은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도 있는데 나도 있는 거, 이런 강점이 아니죠. 상대방보다 높아야 되는 거. 상대방이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라면 약점을 강점으로 옮겨서 기회, 시장 있는 쪽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사업계획을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강점과 기회 이런 쪽으로 거의 몰빵 비스무리하게 우리 회사 예산의 한 60~70%를 이쪽으로 해야 여기서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재 채용은 제가 지금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구 쪽에서는 사람이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직률도 심하고 뽑기도 어렵고 뽑아 놓으면 또 금방 나가고 헤드헌팅 쓰면은 수수료 20% 나가고 연봉 5천이면은 수수료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지금 뭐 정규직 그 다음에 또 이 연령대가 가구가 좀 약간 높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 뽑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그 인재 사업 중에 하나로 실질적으로 쓴 만큼 결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잠재 직원들을 제가 이력서나 이런 서칭을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그냥 자꾸려 막 사람이 접수하고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채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사단이 좀 많이 나고 오래 적응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제가 또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대 그룹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0.1% 안에 새로운 무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퍼시스는 일룸이나 시대처럼 이렇게 자체 그룹이 있죠. 한샘도 그룹이 있죠. 리바트도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룹이 있으십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가구 지원 협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최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협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구업체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인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홈 잡고 뭐 회장 감투 나눠 먹기 하고 지원금 따먹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구업체가 필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딱 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협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구심점 역할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